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부동산TV 리스입니다. 오늘은 시청률 고공행진 중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통해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드라마 제목이 왜 재벌집 막내 아들일까 궁금했습니다. 이성민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순양그룹의 창업주 진양철 회장과 송중기 배우가 연기하는 손자 진도준이 주인공이면 드라마 제목이 재벌집 막내 손자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왜 막내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배우들이 대사뿐만 아니라 배우들이 극중 읽고 있는 책이나 듣고 있는 음악, 그리고 주변 풍경이나 그림 등을 통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숨겨둔 극의 진행과 결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메타포라고 합니다. 메타포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장면이나 물건을 통해 극의 전개나 결말을 넌지시 알려주거나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는 많은 메타포가 나오는데 특히 드라마 중간중간 나오는 그림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필옥이 그리는 하조도와 며느리 모현미인의 갤러리에 걸려있던 프란시스코 고야의 그림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는 드라마의 전체 내용과 결말을 표현하는 메타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고야가 그린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 이 그림이 주는 메타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면 드라마 제목이 왜 재벌집 막내 손자가 아니고 재벌집 막내 아들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크로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천지창조를 볼 수 있는 신들의 계보에 의하면 1세대 신은 가우스와 대지의 여신 가야입니다. 세상은 하늘과 땅, 바다로 갈라지기 전에는 하나의 소용돌이치는 혼란의 덩어리였는데 이 커다란 혼란을 카오스라 합니다. 이 카오스 속에는 만물의 시가 들어있었고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가 태어납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사랑을 나누지 않고 홀로 하늘의 신 우르노스와 바다의 신인 폰토스를 낳습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우르노스와 결합하여 아들 6과 딸 6을 낳는데 이 자식들이 티탄족입니다. 가이아는 또 3명의 키클로페스와 3명의 헤카톤케이르와 같은 괴물 같은 자식을 낳습니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는 가이아가 괴물 같은 자식들을 낳자 땅속 깊은 지옥 타르타로스에 가두어버립니다. 이에 화가 난 가이아는 티탄 6 아들을 불러 잔인한 아버지 우라노스에게 누가 복수하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티탄 중 크로노스만이 어머니의 복수 계획에 동의하고 아버지 우라노스의 남근을 잘라 거세시킨 후 최고 신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크로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2세대 신으로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 태어난 티탄 12신 중 막내 아들입니다. 우라노스에 이어 신들의 왕이 된 크로노스에게는 6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중 한 자식에게 왕자를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자식을 낳기만 하면 삼켜버립니다. 마지막 아들인 제우스를 낳았을 때 크로노스의 아내 레아는 돌을 악이라고 속여 남편에게 삼키게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구한 제우스는 성장한 뒤 예언대로 아버지 크로노스가 삼켜버린 형제들을 토해내게 한 후 형제들과 힘을 모아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제우스와 그 형제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3세대 신들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이 그림은 고야가 그린 아들을 삼킨 크로노스로 자식에게 왕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크로노스의 탐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도 결국 아들 제우스에게 왕위를 빼앗기는데 제우스는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 태어난 자식 중 막내 아들입니다. 드라마 제목이 왜 재벌집 막내 아들인지 궁금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막내 아들의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볼까요? 잠시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늑대와 7마리 새끼 염소. 옛날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 7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에게 변장술에 능한 늑대를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숲으로 먹이를 찾아 떠납니다. 엄마 염소가 외출하는 것을 지켜보던 늑대는 엄마 흉내를 내고 집으로 들어가 새끼 염소들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집에 돌아온 엄마 염소는 시계 속에 숨어있던 막내 아들과 함께 늑대 배를 가르고 새끼 염소들을 구해낸 뒤 늑대 배 속에 돌을 집어넣어 복수를 합니다. 그럼 왜 막내 아들인가?
앞에서 언급한 신화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볼까요? 자식들을 땅속 깊은 곳에 가둔 아버지 우라노스, 어머니를 도와 형제들을 구해낸 막내 아들 크로노스, 자식들의 반란이 두려워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린 아버지 크로노스, 어머니를 도와 형제들을 구해낸 막내 아들 제우스. 잔인한 부모가 아닌 형제를 구해낸 아들의 포커스를 맞추면 공통점이 있는데, 형제들을 구해내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은 막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차이점도 보입니다. 2세대 막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권력을 혼자 독차지하려다 보니 결국 3세대 막내 아들에게 권력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3세대 막내 아들은 형제들을 구해내고 권력을 차지하지만 그 권력을 형제들과 나누며 평화롭게 세상을 지배합니다. 신화와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내 아들의 의미는 단지 가장 늦게 태어난 자식의 의미가 아니라 이전 세대를 뛰어넘는 외적 능력과 주변을 보살필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가진 후계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메타포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입니다. 늑대와 7마리 새끼 염소 이 동화에서 살아남은 염소는 막내이며, 그 막내는 시계 속에 숨어 있어서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림 형제의 늑대와 7마리 새끼 염소라는 동화의 모티브가 아들을 삼킨 크로노스의 신화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는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크로노스가 자식을 삼키는 행위는 시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 갇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타이밍이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우리는 이 말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또한 그 귀함을 쉽게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룬 사람들은 시간을 이겨낸 자들이다. 이런 말도 우리는 많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최종 승자가 진도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간을 거슬러 인생 위회차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투자해야 할 타이밍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도준처럼 인생 위회차를 살 수도 없고,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기회를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위기를 겪은 사람과 위기를 기회로 이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우리가 살면서 겪은 모든 위기 속에 기회는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친 기회를 아쉬워하며 돌아보지 맙시다. 일어날 일은 이미 일어났고, 시간은 또 흐르고 기회는 다시 올 것입니다. 투자 타이밍을 잡지 못한 사람, 투자 타이밍을 잘못 잡은 사람들은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안에 갇혀 있지 마세요. 시간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떠한 기회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발에 날개가 있는 이유는 순식간에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바로 기회이다. 카이로스가 들고 있는 절과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하고 칼의 날처럼 날카롭게 결단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리즈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